아, 또 짓네. 니 요새 뭐 전락자나? 내가 요즘 게임 좀 한다 아이가. 아,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아유 안 된다. 내 차 끌고 왔다. 아, 그냥 우리 집에 자고 가라. 요 앞에 아침까지 하는 맥주집 있다. 가자. 오케이. 야, 그게 생맥하고 안주 못 어제 파노? 원플 원이란다. 아 진짜? 어. 이거 어디 거예요? 야, 요 우리 집 아이가. 아, 저새끼 다리가 다 풀리가. 요 우리 집 여기서 자고 가라. 자, 요 누워라는 게. 자, 천천히. 똑바로. 자라.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나. 왜 속이 아프나. 아, 갑수야, 일나라, 갑수야. 갑수 임마 이거, 아이 또 꿈나라네. 아, 근데 이 갑수 차 좋아 보이던데. 내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차던데. 갑수 임마 이거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겠지. 아, 맞다. 아싸. 갑수야, 내 동남바퀴만 돌고 올게. 응? 저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이야, 이 내 드림카는 다르네. 이 내장재도 고급스럽고, 와, 이 어라운드 시스템 뷰까지. 아휴, 난 언제 돈 벌어가 살아. 아, 동남바퀴를 빨리 돌고 와야겠다. 이게 무슨 할배락이고 길 잘 가다가 차에 치이고 전치 12주라 치료비도 엄청 나온다는데 전에 보험 들어둔 게 있지. 보험사죠. 제가 보험금을 좀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네. 저희 로이어 보험에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치료비 면목 등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네,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1억 5천이면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건 구상권 청구해야지. 뭐? 구상금을 차 소유주인 내한테 청구한다고? 아니 내가 차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차 빌려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배상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네, 자 친구 정을진 씨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책임을 김갑수 씨가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제 옆에는 제대로 된 친구가 없어서 변호사가 못 된 겁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셨네요. 자, 어쨌든 이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 569호입니다. 친구 사이인 김갑수, 정을진 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정을진 씨는 평소 로망이었던 김갑수 씨의 자동차를 타보기 위해 몰래 키를 들고 나갔다가 최미순 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전치 12주의 큰 사고를 당한 사고 피해자 최미순 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는 차주인 김갑수 씨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네, 우선 김갑수 씨가 이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상금이라는 게 대신 이제 갚아준 돈을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자, 이영웅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최미순 씨는 보험회사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미순 씨에게 치료비 기타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 차 소유주인 김갑수 씨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차 사고를 낸 것이 차 소유주인 김갑수 씨가 아니라 친구 정을진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을진 씨에게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네. 김갑수 씨는 자기를 위해서 운행을 한 게 아니라 정을진 씨가 자기를 위해서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김갑수 씨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무장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자, 그 개념과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건 아무래도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자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운행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사의 대표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운전기사가 대표를 태우러 회사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회사 대표는 차량의 소유자이자 관념적으로 차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지배가 인정이 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이익도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 책임이 있는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김갑수 씨, 정을진 씨 사례를 보면 김갑수 씨가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정을진 씨가 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운행 지배도 할 수 없고 운행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 이런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처럼 타인이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주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 보관과 관리 상태. 두 번째,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네. 세 번째,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네 번째,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 유무. 다섯 번째, 무단 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 승낙 가능성. 여섯 번째, 무단 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네, 제가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김갑수, 정을진 씨가 2, 3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정을진 씨가 김갑수 씨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 정을진 씨가 운전하기 전에 김갑수 씨의 차량 열쇠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당시 정을진 씨가 집 가까운 곳을 한 바퀴 돌고 올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네. 김갑수 씨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자, 그 뭐 알아봤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점이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점이 발견된 거죠? 네,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갑수 씨는 사고 발생 후에 정을진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정을진 씨를 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김갑수 씨는 정을진 씨의 자동차 운전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갑수 씨가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자동차 주인인 김갑수 씨도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김갑수 씨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김갑수 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를 갖고 그 사실조차도 지금 인지를 몰랐어요.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친구니까 또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또 합의를 해 줬을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책임이 인정이 되면 김갑수 씨가 지금 구상금을 내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김갑수 씨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해 볼 만한 하급심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하급심 판례 내용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급심의 경우에는 친구인 군대 동기가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와서 1차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차주가 3차인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군대 친구가 차주를 들쳐업고 차에 태운 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주의 차량을 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야, 이게 술에 취해서라도 잠이 든 친구를 길거리에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 네. 운전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는 그 참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죠? 대단한 군대 동기네요. 예.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차주는 일반인들이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것처럼 옷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차주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대 동기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 사용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차가들 해서 군대 동기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전 혹은 사후에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술에 취해서 군대 동기의 차량 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례와 비교를 해보자면 차량 열쇠 보관이 일반인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 운행을 사전, 사후적으로 용인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그럼 지금 김갑수 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나도 차량 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안에서는 김갑수 씨가 즉시 정을진 씨를 절도 또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정을진 씨의 차량 운행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차주인 김갑수 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 열쇠를 보관했음에도 정을진 씨가 차량 열쇠를 절도하는 등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 녹음 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합의서를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인명사고가 났으니까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수 씨께 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안타깝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추후에는 제3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신은 차량의 운행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 책임을 제3자에게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시고
관련해서 자신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뜻이 모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